안녕하세요. 스프링부트 액추에이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드포인트 상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전 시간에 우리는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8080에 슬러시 액추에이터로 접속했을 때 제이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제이슨한테 또 링크가 있어서 또 누르면은 또 다른 제이슨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헤이티오스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링크를 액추에이터에서는 엔드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즉 요게 엔드포인트고 이거요. 요것도 엔드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여기서는 이제 헬스 관련된 엔드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요거 뭐 몇 개 안 나오지만 어쨌든 뭐 딴 게 있으면은 요거는 어떤 거에 대한 엔드포인트, 어떤 거에 대한 엔드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의존성 라이브러리 봤을 때는 소스 코드를 봤을 때는 엄청 많은 정보를 지원해 주는 것 같았는데 막상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몇 개 없어요. 그죠? 거의 없죠. 지금 그리고 지금 볼 게 실제 헬스밖에 없는데 헬스도 지금 스테이터스 업 당연히 이게 스프링 부트가 살아 있으니까 지금 이게 동작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거니까 이게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정보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죠? 보여주는 게 왜냐면은 되게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어큐에이터가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 설정으로는 제한시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봐야지 이제 결국은 통합 모니터링 도구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그게 이제 액추에이터와 연동되어서 CPU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태, DB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기본 이제 제공되는 엔드포인트를 이제 기본 제공되는 건 너무 적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설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열어두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엔드포인트들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제 보면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쪽 공식 페이지에 있는 엔드포인트를 보면은 이렇게 오딧 이벤트라고 하는 엔드포인트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빈즈는 이런 기능을 해준다. 캐시즈라고 하는 엔드포인트는 뭐 캐시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엔드 컨디션즈는 뭐 어떤 컨디션 관련된 정보를 보여준다. ENV는 어떤 그 환경 변수 정보를 보여주고 헬스는 뭐 헬스 관련된 것들을 보여주고 로고는 로고 관련된 것들을 보여주고 바꿀 수도 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죠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제공해준 기본 제공해준 엔드포인트가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적었는데요. 이 빼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딴 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이제 잠깐 설명하자면은 빈즈는 등록된 빈 목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캐시즈는 캐시 사용 중이라면은 이제 캐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요. 컨디션즈는 스프링부트 오토 컨피규어에 의해서 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빈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빈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등록된 것들이죠. 등록된 것은 어떤 컨디션 때문에 등록됐다. 그리고 빈으로 등록되지 못했던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빈으로 등록되지 못했다를 알려주는 게 요 컨디션즈라고 하는 엔드포인트입니다. 헬스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 중인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과 구동되고 있는 다른 서비스 뭐 DB라든지 메시지 큐, 뭐 카프카 이런 거겠죠. 이런 게 이제 같이 구동이 이것까지 같이 연동 얘들도 같이 잘 살아 있어야지 이 스프링부트도 잘 살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부트 그리고 그거와 연관되는 서비스들도 잘 구동 중인지를 알려주는 헬스 엔드포인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대략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인포 엔드포인트. 매트릭스는 CPU, 메모리, 스레드 카운트 같은 모니터링용 매트릭 정보를 제공해주는 매트릭스 엔드포인트. 그리고 로거는 현재 로그가 뭐 인포 레벨인지 뭐 디버그 레벨인지 그리고 그거를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엔드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쿼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쿼츠라고 하는 스케줄링 관련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쿼츠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주는 엔드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여기 게 그냥 몇 개 제가 찝어갖고서 랜덤하게 임의로 찝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 페이지에 보면 이만큼이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다 치면 여러분들 만약 쿼츠를 쓰고 있다 치면 이걸 잘 봐야겠죠. 저는 뭐 쿼츠 잘 안 썼기 때문에 사실은 쿼츠를 잘 안 썼고요. 뭐 세션을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하면은 여기를 잘 봐야겠죠. 자, 이렇게 엔드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난 어쨌든 결국은 난 보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 화면에서 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는 지금 헬스 엔드포인트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노출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이네이블 시켜야 되는데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엔드포인트는 활성화 설정이라는 게 있고 노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활성화도 되어 있어야 되고 노출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이 헬스라고 하는 엔드포인트는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보잖아요.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면은 이 내부적으로는 헬스 엔드포인트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헬스 엔드포인트가 이 웹에 노출되어 있어야 됩니다. 노출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두 가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출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모두가 켜진 상태여야지 외부로 노출이 됩니다. 자, 요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드포인트를 보면은 다시 그리고 이제 하나라도 오픈이면 노출되지 않고 그 다음에 당신은 각각의 엔드포인트를 이제 이네이블 시킬 수 있고 디세이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HTTP나 JMX를 통해서 이제 노출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HTTP가 여기는 적혀있잖아요. HTTP로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웹 관련된 엔드포인트, 웹으로 HTTP로 노출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JMX로 노출되는 것은 JMX 관련된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제 이 뭐지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HTTP잖아요. 이거든. 그래서 이제 HTTP로만 저는 한 것이고 JMX를 하려면 JMX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HTTP로 하면은 이제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제 다 쉽게 테스트와 디버깅이 가능하니까 HTTP로 할 것이고요. 어쨌든 HTTP 혹은 JMX 이렇게 익스포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로 설정된 것은 이제 디폴트 설정으로 활성화된 것은 셧다운이라고 하는 엔드포인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활성화되어 있어요. 즉 엔드포인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 다 활성화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엇만 빼고 이 셧다운 이 셧다운만 빼고는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디폴트로 디세이블 되어 있죠. 여기만 디폴트로 디세이블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상에서는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갖고 와서 계산하고 뭐 이런 거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언제든지 이제 줄 수 있다. 이 상태인 거죠. 그런데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걔들을 이제 이제 이거 활성화 필요 없어. 이제 굳이 네가 메모리에서도 동작할 필요도 없고 그냥 빼고 싶어 하는 것들은 이제 이네이블 시키고 디세이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하냐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야물에서 매니지먼트 엔드포인트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엔드포인트 적어줘요. 그 다음에 enable true, enable disable, false, enabled true, enabled false 이런 식으로 이제 true, false, true, false, true, true, tru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고 싶은 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요거는 한번 볼게요. 리소스 밑에 보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가 있는데 얘 빼고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어플리케이션 YML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야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밑에 엔드포인트 조심할 게 엔드포인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도 있고 엔드포인트도 있어요. 이제 엔드포인트는 각각의 활성화 관련된 것들을 해주는 것이고 엔드포인트는 노출 관련된 거예요. 웹에서 JMX로 노출할 것인지 웹으로 노출할 것인지 노출에 관련된 것이고 엔드포인트는 이 쿼트 엔드포인트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 스케줄드 타스크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 스레드 덤프 엔드포인트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활성화부터 볼 것이니까 어이구 이만큼 나와버려. 자, 이렇게 나와버렸네 이미. 디폴트로 이네이블 시킬 자, 이건 필요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나는 이제 뭐 로거 엔드포인트가 되었군요. 엔드포인트.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자동 완성으로 이제 헬스 엔드포인트 이렇게 엔드포인트 되게 많이 있어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 각각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헬스 엔드포인트 볼게요. 헬스 엔드포인트에 또 자동 완성을 보니까 enabled에 디폴트 값이 true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true인 거고 이거를 나는 이제 false로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안 보이겠죠.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빈즈를 enabled를 또 이제 디폴트가 true인데 얘는 false로 할래. 자, 그 다음에 또 딴 거 캐시는 enabled
true.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힙 덤프는 enabled true.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임의로 제가 적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성화 시키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니까 이제 그 뭐지 스프링 부트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인텔리제이의 플러그인을 설치하면은 자동 완성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true, false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성화, 비활성화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노출되어야지, 결국은 노출이 되어야지 이제 뭔가 통합 모니터링 도구에서 모니터링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노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출 설정은 이렇게 아까 말했다시피 endpoint.jmx 혹은 endpoint.web 이렇게 해서 include, include를 통해서 이제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보면은 endpoint 밑에 웹 관련된 거에서 exposure 관련된 거에서 include는 여기 보면은 include는 여기 메시지 타입이 이렇게 set이잖아요. set. 그리고 배열이잖아요. 그렇죠? set이니까 리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는 헬스를 인클루드 하고 싶고 빈즈도 인클루드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 없고 다 할래 할 거면은 이렇게 별표 적어주면은 이제 싹 다 모든 엔드포인트를 다 노출시켜줘 이 뜻입니다. 그리고 exclude는 이제 빼란 뜻이잖아요. 얘도 똑같이 보면은 set이죠. 이렇게 배열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근데 헬스는 빼고 싶어. 그리고 빈즈는 빼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몽땅 다 넣어줘. 인데 헬스랑 빈즈는 빼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몽땅 중에서 헬스랑 빈은 빼서서 이제 이게 더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몽땅 중에 헬스하고 빈즈를 빼달라 이 뜻인 거죠. 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하면은 이제 활성화 설정과 여기 노출 설정을 다 해준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스타트를 해볼까요? 자, 그리고 다시 아까 이렇게 썰렁하게 보였던 거를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제는 여기 보면 이제 캐시 엔드포인트, 인포 엔드포인트, 컨디션즈 엔드포인트, 뭐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죠. 주르륵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봤던 아까 헬스 엔드포인트는 지웠잖아요. 그죠? 익스클루드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헬스를 찾으면 헬스가 안 나와요. 그죠? 아까 처음에 헬스 나왔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헬스를 뺐다 하면 이제 헬스 나오겠죠. 자, 그리고 다시 리프레시를 해주면은 헬스 왜 안 나오지? 여기 있군요. 헬스가 이제 여기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둘 다 만족돼야 되는데 여기 활성화 안 시켜놨으니까 그럼 이제 헬스는 활성화도 해놨고 노출도 해놨기 때문에 나오겠죠. 다시 리프레시 해주고 헬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헬스 엔드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봅시다. 그리고 이제 exclude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 include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 이 뜻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health를 include 해주고 이렇게 health를 include도 해주고 exclude health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되긴 되겠죠. 뭐냐면은 이제 결국 exclude가 우선순위 높으니까 health는 들어가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헷갈리게 이게 누가 다 외우겠어요. include가 하고 exclude가 있으면은 이게 더 높다라는 것을 누가 할 것이고 그리고 안다 한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차라리 이거를 이렇게 이걸 했으면 차라리 이해돼. 그렇죠?
몽땅 중에서 헬스만 빼줘. 이렇게 다 적기 힘드니까. 아까 보면 이게 막 20개 30개 되니까 이걸 다 적기 힘드니까 요런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아까처럼 이렇게 헬스 넣어주고 이것도 헬스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동작은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상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했고, 네, 다 설명드렸네요. 이렇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아까 제가 일단 설명했다시피 엔드포인트가 보이려면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노출 설정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requires라고 검색하면은 이 audit 이벤트라고 하는 엔드포인트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audit 이벤트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타입의 빈이 필요하대요. 요게 있어야지 이게 이제 실제 활성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만든 게 따로 만든 게 없으니까 안 되겠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 플라이웨이라고 하는 것은 엔드포인트는 플라이웨이라고 하는 빈이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HTTP 익스체인지는 또 뭐 이 익스체인지 레파지토라고 하는 것이 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얘는 이것이 필요하고 얘도 이것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화 노출하더라도 노출 설정을 하더라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 더 해줘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무조건 이제 이렇게 안 보인다 치면은 여기 보시고서 이제 아 이게 뭔가 또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우니까 그걸 내가 또 만족시켜줘야지 노출되는구나 라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예제에서는 계속 외부로 노출 설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 지금 크롬 브라우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HTTP 혹은 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 엔드포인트인 웹으로 이제 노출시킨 것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JMAX는 JMAX 관련된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JMAX는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실무에서도 웹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웹으로 하면은 이제 디버깅도 좋고 개발도 편하니까요.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별표예요. 여기 보시면은 보통 여기다 제가 이제 그냥 투루 헬스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 적지 않고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적지 않고 했는데 여기 별표라고 적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돼요. 자, 일단 에러가 나죠. 그리고 무슨 에러가 나냐면은 지금 보면은 야물 관련된 것이 무식이 에러다 하면서 이게 별표가 뭐 에러 났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별표는 그 특수 YML, 그러니까 야물판에서는 별표는 특수 문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특수 문자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몽땅 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스트링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문자열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별표의 사이에다가 다운표를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조심할 게 뭐냐면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매니지먼트 점 이렇게 해서 매니지먼트 점 엔드포인트 점 웹점 웹점 익스포저 점 자꾸 없어지네. 점 익스포저 제가 자꾸 틀리네. 자, 익스포저 점 인클루드는 별표 이게 돼요.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확장자에서는 이 별표가 그 특수 용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약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별표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YM에서는 이제 별표가 특수 용도이기 때문에 다운표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퍼티로 이제 해서 이게 별표니까 아 이것도 그냥 똑같이 그냥 별표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별표에다가 다운표 붙여야 되는 것을 모른다 치면 여기서 이제 그냥 아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렇게 그냥 계속 삽질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프로퍼티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지우고 YMMR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액추에이터는 아까 봤다시피 처음에 이제 이렇게 노출 설정을 우리가 해줘야지만 이제 보이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되게 민감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이렇게 제가 이만큼의 정보를 이렇게 그냥 아무런 그 보안적인 설정이 없이 노출해 버리면은 이 정보 되게 거의 뭐 해킹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안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나 이 스레드 덤프, 힙 덤프 같은 것들을 막 할 수 있거든요. 이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되게 스레드 덤프 뜨거나 힙 덤프 뜨면 되게 갑자기 확 느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막 할 수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스프링 시큐리티 혹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어떤 보안 문제를 해결해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거를 이제 HTTP 베이직 오스를 적용해서 이제 뭐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는 것만 이제 이 액추에이터로 시작하는 이 곳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스프링 시큐리티 그런 것들은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HTTP 베이직 오스라고 검색 구글링 하면은 많이 나올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시큐리티 관련된 설정은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HTTP 보면은 이제 이 태그라고 해서 이제 캐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 태그인 거죠. 이 태그가 캐시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태그가 있죠. 그렇듯이 엔드포인트에서도 이제 캐시를 이제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엔드포인트 밑에 보면은 이제 캐시라고 하는 것이 타임 투 리브라고 해서 이제 시간 정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타임 투 리브 이렇게 있죠. 캐시의 타임 투 리브. 여기에는 이제 요 형을 보면은 타입을 보면은 java.time.duration이에요. 이 java.time.duration은 타입은 뭐냐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1s 적으면 1초란 뜻이고요. 1ms 하면 1ms란 뜻이고요. 1m 하면 1초가 되겠죠. 아니 1분이 되겠죠. 그리고 1h 적으면 1시간이 되겠고 1d라고 하면 하루가 되겠죠. 그냥 되게 일반적이고 직관적이죠.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요 캐시로 되어 있는 설정을 해두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리프레시를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번 하더라도 계속 달라고 하더라도 이제 요 캐시에 되어 있는 시간 동안은 계속 바꿔주지 않고 이제 계속 캐시를 써서 이제 동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거는 다 이제 모든 엔드포인트에 다 캐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캐시의 타임 투 리브 1D 이런 식으로 여기도 캐시의 타임 투 리브 디폴트는 0초잖아요. 0ms 이거는 이제 캐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1, 2s 2초 이런 식으로 타임 투 리브 10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설정하면 이제 어쨌든 캐시가 동작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일단 다 지울게요. 이거는 캐시는 있으면 우리가 이제 값이 안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디폴트로 다 true기 때문에 그 아까 셧다운 빼고는 다 true기 때문에 여기 엔드 포인트는 딱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엔드 포인트만 해서 이제 웹에다가 몽땅 다 하고 우리는 테스트 할 거니까 다 지워버리고 무조건 다 노출되는 걸로 설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ORS 서포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액추에이터는 이제 통합 모니터링하는 어떤 서버에서 이 액추에이터에다가 이제 요청해서 이 정보를 가져오겠죠. 아 살았다 죽었다 혹은 CPU 유시지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연동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웹 화면에서 엔드포인트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이쪽 URL을 호출해서 제이슨을 땡겨 갈 수가 있는 거죠. 땡겨 갈 일이 별로 없지만은 땡겨 가고 싶다 한다 치면은 웹 브라우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웹 브라우저에서는 기본적으로 CORS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단에서 CORS 허용이 없다면은 HTTP 요청이 실패하게 돼요. 이건 주로 이제 뭐 리액트나든지 리액트로 이제 보통 리액트 스프링 부트로 레스트 API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리액트로 이제 프론트 엔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액트에서 엑시오스로 해서 이제 HTTP 리퀘스트 보내면은 딱히 CORS 설정을 스프링 부트 따위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CORS 에러가 나서 이제 안 돼요.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이제 CORS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웹 화면에서 이제 HTTP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CORS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스프링 부트의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오리진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컨트롤러 쪽에다가 레스트 컨트롤러 쪽에다가 이제 적어주면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해결되는데 이렇게 액추에이터에서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매니지먼트의 엔드포인트의 웹의 CORS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즉 CORS 오리진 이렇게 allowed origin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닷컴이라고 하는 그 UI 쪽에 있는 웹페이지인 거죠. 여기에 있는 웹페이지에서 이제 우리 이쪽 스프링 부트로 호출한다 치면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UI 쪽
보여주는 그 URL이 http test.com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test.com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요청 왔는 것들은 이제 CORS 에러가 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얘는 보니까 스트링 리스트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http test2.com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랑 여기에서 날라온 http 요청은 오케이 CORS 에러 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엔드포인트 그리고 엔드포인트에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노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까지 딱히 코딩이 없고 그냥 설정 파일만 건드려서 손이 건질건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파트부터는 이제 심심하지 않을 거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죠. 감사합니다.